여기에서 사람들이 상승 가능성을 본 게 바보라서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세력이 그렇게 생각을 유도한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인버스 차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인버스 차트, 그러니까 거꾸로 차트죠. 차트를 거꾸로 보는 거. 그런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차트를 굳이 거꾸로 볼 필요가 있나 싶겠죠. 차트를 계속 거꾸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이 매몰되어 있을 때 차트를 거꾸로 보면 리프레시 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리프레시. 자, 그러니까 차트 분석상 혹은 심리 분석상 혹은 뭐 시장 상황이 되었든 아무리 봐도 이제는 나는 상승을 할 것 같아요. 혹은 뭐 하락을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한 가지의 방향밖에 안 보일 때, 자, 그럴 때 차트를 한번 뒤집어 보면 전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처음부터 만약에 나는 무조건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트를 거꾸로 보니까 전혀 상승형 구조가 아닌 상태일 수 있단 말이죠. 나의 희망사항, 혹은 뭐 기대심리, 혹은 뭐 사고의 매몰, 그러니까 한 가지 사고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상승을 외치고 있던 건 아닌가, 혹은 뭐 하락을 외치고 있던 건 아닌가, 그런 상태일 수 있다. 그럴 때 인버스 차트를 보면 좋다. 자, 한번 과거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2018년도 차트이고요. 다들 아시는 대로 20K 여기 최고점을 찍고 1년 이상 뭐 여기 밑에까지 해가지고 1년 이상 대하락장을 진행했던 구간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극도의 횡보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수렴이 끝날 대로 끝났다. 수렴이 끝났다. 지금 이렇게 극도의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점 횡보 이후에 떡상하는 거는 예견이 된 일이다. 상승은 예견된 일이다.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도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더라. 20K에서 6K대까지 빠졌는데 여기에서 더 빠지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런 분석이 다수였어요. 시장의 주류를 이루던 분석이 여기에서 상승 분석이 주류였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분석가들도 여기에서 상승을 보고 있었죠. 유명한 사람들도. 뭐 UK는 세력이 절대적으로 지키는 지지선이다. 그래서 깨질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때 UK만 오면은 계속 올려줬거든요. 뭐 여기도 올려주고 여기도 뭐 줬다고 볼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6K 정도에서 매수를 하면 무조건 수익이다 라는 게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시장 상황, 심리적인 상황.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어요. 이 당시에. 참고로 저는 비트코인을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여기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봤죠. 자, 그러면 차트 분석을 해봅시다. 이때 정말 여기가 마지막 저점이 될 수 있던 자리였는지 차트 분석을 해봅시다. 여기에 계속 지지를 받았죠. 그러면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자, 지지대가 있어요. 이게 바이낸스 차트예요. 바이낸스 일봉입니다. 2018년도. 여기에서 다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 비슷하니까 하나로 이렇게 묶었어요. 여기는 지지대다. 하나로 묶었고, 그리고 고점을 보면 고점이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고점이. 여기는 한번 올라오긴 했네요. 근데 이거는 거래소마다 달라요. 이 구간이. 이 구간의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패깅이 풀렸어요. 엄청난 이슈였죠. 그래서 어떤 거래소는 꼬리가 여기까지 왔고 어떤 거래소는 여기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어떤 거래소는 여기까지도 오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바이낸스는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고점은 명확하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하나 뺀다면. 이것도 그리고 다른 거래소들은 여기까지밖에 없기도 해요. 그런 상태였고, 그러면 구조상 이걸 봤을 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인 거죠. 하락형 패턴. 너무 정석적인. 고점은 계속 내려가고 저점은 동일한. 자, 이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여기가 그리고 터지면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인데, 그러면 이 패턴이 무슨 원리냐? 매도세는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매도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세는 똑같아요. 지지해주는 구간은 똑같죠. 그래서 매도세가 이렇게 점점 세지다 못해서 매수세를 삼켜버렸을 때 이렇게 크게 하락으로 연결되는 패턴이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기랑 똑같다는 거죠. 전혀 상승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분석을 한 사람이 굉장히 적었어요. 하락 관점으로 분석을 한 사람이 굉장히 적었어요. 대부분 이제 이 수렴 이후에, 이 횡보 이후에, 저점 횡보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패턴을 몰라서, 이런 구조를 몰라서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작도 자체는 이렇게 지지대가 이렇게 있고 고점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작도를 해놓고 디센딩 패턴이 하락형 패턴이지만 이 하락형 패턴을 돌파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작도 자체는 자기도 하락형 셋업으로 작도해놓고 마지막에 분석 결론을 상승으로 분석을 한 거죠. 사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기대 심리 때문에 차트 셋업은 하락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자기는 이제 상승을 바라보는, 사고에 매몰이 되어 있는 상태죠. 사고적 매몰. 자, 그럼 이제 인버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인버스 차트. 우측에 가격파 이거를 클릭하고 우클릭을 하고 인버트 스케일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거꾸로 바뀝니다. 자, 다 끄고 차트가 이렇게 거꾸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올라갈 자리입니까? 내려갈 자리입니까? 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게 수렴이 끝나면. 저항을 받는 구간은 똑같다. 근데 지지받는 구간은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저항대에서 저항을 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매도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런데 지지하는 구간은 계속 올라오면서 저항대에 대한 압박을 준다. 상승에 대한 압박을 준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저항대가 터지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물론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분석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잘 해놓고 정작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게 갈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사실은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답을 외면한 거죠. 왜? 대체 왜? 비트코인이 3,000달러를 간다는 게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도저히. 그래서 속으로는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답을 외면했다. 상승 회로를 굴렸다. 밑으로. 이게 거꾸로 차트니까 밑으로 굴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상승 관점을 보던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랑 함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구간도 보겠습니다. 다시 차트 똑바로 해놓고 다른 구간도 볼게요. 자, 여기는 2021년도 차트이고요. 이때가 대호황장이었죠. 불장 수준을 넘어서 여기는 엄청 뜨거웠어요. 마그마장. 불장 정도가 아니라 마그마장 수준이었습니다. 이때도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기겁을 하면서 외면했습니다. 그 분석을. 왜? 매수 받으면 무적이었으니까. 매수 무적.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폭락을 했죠. 그럼 이때 사람들이 왜 여기가 최고점 부였는데도 여기가 최고점임을 인지를 하지 못했느냐. 똑같죠, 아까랑. 생각이 매몰돼서. 무조건 상승을 할 거다라는 생각에 매몰돼서 상승 회로만 이렇게 굴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볼게요. 자, 뒤집었습니다. 뒤집어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기만 했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오랜만에 유의미한 저점이 찍히고 오랜만에 유의미한 고점이 찍혔네요. 그리고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요. 그리고 또 반등하네. 또 내려가네. 반등하네. 또 내려가네. 반등하네. 자, 보세요. 저점을 이렇게 둥글게 말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떨어지기만 할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저점을 둥글게 말았어요. 뭐죠 이게? 이게 무슨 패턴이죠? 라운딩 바텀 패턴이죠. 라운딩 바텀. 자, 이게 라운딩 바텀 패턴이고요. 이렇게 저점을 둥글게 말면서 여기를 터뜨리면 추가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랑 똑같다는 거죠, 이게. 최저점부에서 매집을 하는 패턴, 라운딩 바텀 패턴이 떴다. 이거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거꾸로 차트니까 실제로는 하락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파악했을 때도, 자, 보세요. 고점이 여기 첫 번째 고점 있고 고점 있고 고점 있고 고점이 처음으로 올라갔네?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다가 고점이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그쵸? 자, 저점을 봤더니 저점이 여기 있고 저점이 여기 있고 저점이 여기 있고 저점이 여기 있고 저점이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쵸? 저점은 계속 내려가기만 했고 고점도 계속 내려가기만 하다가 여기랑 여기에서 처음으로 저점과 고점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하락만 하던 구조에 균열이 생긴 거죠. 하락만 하던 틀에, 고점과 저점이 하락만 하던 틀에 균열이 갔다. 그리고 이런 직전, 고점, 자, 다시 다 끄겠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말았고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라운딩 바텀이 성공적으로 돌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 형태인 거죠. 추가 상승 가능성이. 그리고 여기에서 RSI를 볼게요. RSI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RSI를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자,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둥글게 만 구간. 그리고 RSI를 봤더니 RSI도 인버스로 보는 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인버스로 볼게요. 인버스로 봤더니 자, 보세요. 뭐야? RSI가 완전히 최저점에 박혀가지고 과매도권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누적하고 있었네? 일봉으로 봤을 때 라운딩 바텀을 형성을 했고 그걸 돌파까지 했고 그리고 주봉으로 봤더니 상승 다이버전스가 엄청나게 누적이 됐다. 강력하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무조건 상승 셋업인 거잖아요. 상승형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흐름을 캐치하지 못했다는 거죠.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하락에 대한이죠. 하락에 대한 흐름을 캐치하지 못했다.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부정했거나 기대 심리 때문에. 그 결과 비트코인은 뭐 반토막이 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70%, 뭐 마이너스 80%가 박살이 나버렸죠. 흐름을 부정한 대가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자, 이런 식으로 인버스 차트를 통해서 과연 내가 생각이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 심리적 상황에 눈이 먼 상태가 아닌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관없어요. 눈이 멀었냐 안 멀었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눈이 먼 것 같을 때, 너무 한 가지 관점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을 때 한 번쯤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